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모하비 학개론 모교수입니다. 오늘은 모하비의 신차 충돌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NCAP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유럽에서는 NCAP, 그리고 미국에서는 IIHS, 미국 고속도로 자동차 보험 협회 이런 곳에서 주로 이런 테스트 등을 진행을 합니다. 실내에서 진행이 되고요. 정방 충돌, 측면 충돌, 그리고 요즘에는 미국에서 약 전방에서 약 15% 정도만 충돌을 하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죠. 자동차가 출시가 되기 전에는 이러한 충돌 테스트를 꼭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야 차량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이 차가 얼마나 튼튼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북미형 보레고 차량이고요. 지금 보면 더미가 운전석과 그리고 2열석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더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수십억을 호가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네킹 모양처럼 생겼는데 성인의 것은 한 15억 정도도 하고요. 어린이의 더미는 한 8억, 5억까지도 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더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에 지금 보이시는 교수는요, 제이슨 교수님이신데 열심히 충돌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차량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달려 있어요. 문짝이 이렇게 문이 튼튼하다는 걸 약간 좀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본닛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꼼꼼하게 닫아주면서 트렁크까지 로봇 아저씨네요. 자, 이번 충돌 실험은 이렇게 측면을 차가 와서 받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세게 받았습니다. 바로 정차되어 있는 모하비에 옆면을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1열과 2열 문짝이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됐습니다. 당연히 사이드 에어백 전개가 되어야 되겠죠. 신기한 점은 한쪽 면만 에어백 센서가 터졌는데도 이 좌우측의 에어백 센서가 모두 다 전개가 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어백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B필러 쪽에 있는 그 에어백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운전자를 보호를 하고 있죠. 이 모하비는 프레임 타입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 충돌에서는 굉장히 높은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에 프레임이 단단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차가 밑으로 쏠리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 낮은 차량, 승용차 같은 차량과 부딪혔을 때는 하부에 있는 프레임이 부딪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왜냐면 차가 높은 차 받았을 때는 이 차량이 아래로 내려가는, 깔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그런 측면 충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백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안에 화약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전개가 되는데요. 전개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방 충돌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방 에어백은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방 에어백이 전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CB, 그러니까 다중 충돌 방식이 생겼을 때 이 운전자가 정신을 잃거나 차량에 선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전면 충돌을 하게 되고 에어백이 전개가 돼버리면 운전자는 사실상 전면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어백은 딱 한 위치에서만 이렇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험이 끝났습니다. 실험이 끝났고요. 지금 차량의 상태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형 보레고인데요. 이제 흔치 않은 블루 컬러입니다. 국내에 출시됐었던 인기 블루보다 좀 더 진한 컬러이고요. 하단에 보이는 웬만한 그런 가니쉬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이 차량을 다시 살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프레임이 아무래도 조금 휘어졌을 것 같고요. 운전자의 상태는 굉장히 안전해 보입니다. 더미의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페인트 칠해진 곳은 운전자가 이제 충격을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이렇게 표시하는 과정이었는데,
에어백이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또 이렇게 충돌이 되었을 때 운전자의 사고 후, 그러니까 사후 상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 부위가 굉장히 많이 닿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죠. 만약에 에어백이 없거나 그리고 운전자가 자동차 내에서 모습을 제대로 온전하게 유지를 못하게 됐다고 한다면 뭐 여기저기 페인트가 묻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 충돌에서는요, 별이 5개, 무려 별이 5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정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차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있지만 프레임 타입의 자존심을 확실히 지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요, 또 다른 모하비입니다. 자, 이 모하비는 전령 충돌, 그러니까 앞부분을 충돌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미가 1열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요. 특히 전면 충돌 시에는 이 하부, 그러니까 다리 쪽에도 충격이 가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가 앞으로 밀리거나, 특히 엔진 같은 것들이, 엔진룸이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면 이 하부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체 하부에. 그리고 이 전면 충돌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이 어디까지 실내 캐빈으로 밀려 들어오는지가 주요 테스트의 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하비 S2 엔진이 굉장히 크고 묵직한데, 이 엔진이 실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무릎 에어백도 요즘 신차에는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K3 같은 경우에 이제 무릎 에어백이 제공이 되죠. 아반떼는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 또 제이슨 형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시네요. 문짝을 잘 닫아주고, 지금 이 문을 닫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이 제대로 닫아져 있지 않을 경우에 이 실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더미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차 이 문을 잘 닫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닛 안에도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네, 본닛도 철저하게 잘 닫아주어야 됩니다. 트렁크도 마찬가지죠. 사고가 났을 때 개폐가 돼버리면 이 또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주유구 캡 같은 경우도 2차 사고, 화재 발생을 막아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아우! 네, 아주 세게 부딪혔습니다. 프레임 타입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실내 안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드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레임 타입이 충격 흡수가 좋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돌과 돌, 무거운 돌과 무거운 돌이 부딪히면 당연히 굉장히 큰 소음이 나거나 쪼개지게 되겠죠. 하지만 계란과 돌이 부딪히면 계란이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데, 자 보시면 프레임이 버텨주고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노코크 바디 차량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차량 일부가 약간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붕 떠버렸고, 더미가 물론 전방에 에어백이 잘 전개가 됐습니다만은 아주 세게 코로 박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에어백이 빠르게 전개가 됐고, 굉장히 세게 받아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더미의 경추 부분입니다. 이 더미가 경추가 손상되었는가 되었는지 않았는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행히 에어백이 잘 전개가 되었고, 또 헤드레스트,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헤드레스트도 운전자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모하비 헤드레스트 보시면 약간 조금 불편하게 앞으로 꺾여 있다라는 거,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일부러 이렇게 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각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과 같은 사고 속에서도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전개가 되면서 운전자의 목을 보호해주는, 최대한의 목이 이렇게 많이 젖히는 것을, 뒤로 젖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같은 경우도 에어백이 전개가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 에어백이 전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운전자가 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전면 충돌만 발생을 했는데 사이드 에어백이 나올 필요는 없겠죠. 네, 하부 엔진의 모습입니다.
요 전방의 대부분의 그 우물정자의 그 프레임이 거의 손상을 입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미션 같은 경우는 거의 버티고 있고요. 네, 샤프트 같은 경우도 약간 충돌이 있긴 했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보이시죠? 후방 충돌 때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후방 충돌의 충격을 일부 감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는 가급적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전방 충돌 강하게 됐고, 헤드레스트가 운전자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고, 자,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자, 하지만 프레임 타입이기 때문에 뒷바퀴가 붕 떠버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고, 특히 조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어백이 큰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 보호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전방 충돌의 별 평점도 무려 5개 만점에서 5개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과 전방 충돌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점 만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보시면 에어백이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얼굴이 거의 뭐 시몬스 침대에 폭신폭신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폭 안기는 그런 모습 보이시고요. 결과가 끝났습니다. 모두 전방 충돌도 별이 5개, 측면 충돌도 별이 5개 이렇게 획득을 했고요. 아쉽게도 스몰 오버랩과 관련된 충돌 실험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에어백이 전개가 되고 나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이렇게 쪼그라드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무릎 같은 경우 생각보다 많이 페인트가 묻지 않은 모습 보이고 계시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발목 같은 것들 상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발목이 꺾여 있거나 관절이 나가 있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 조수석에 계신 분은 약간 정신을 잃으신 것 같아요. 지금 모하비 충돌 실험 중에서 점수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별이 4개 반이었던 실험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롤오버, 그러니까 전복 실험 테스트에서는 점수가 다소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상생활에서 전면 충돌이라든가 측면 충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하비가 좀 튼튼한 차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까지 모하비 학개론이었습니다.